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? 이 강한 어머님들 지금 집에 있는 책장을 한번 보십시오. 분명히 삐뽀삐뽀 119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책, 신의진의 아이 심리백과 갖고 계시죠?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이가 아침을 안 먹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우리 엄마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이분, 엄마들의 엄마, 신혜진 의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 의원님 책을 이렇게 쫙 찾아보고 나왔는데 저희 집에도 한 3권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러세요? 네. 3권을 이렇게 딱 보면서 늘 함께 있었더라고요. 네. 그 영혼과 마음과 제가 항상 늘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자로 특히 우리 아이 심리백과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삐뽀삐뽀 119와 함께 모든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데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색해요. 저도 어색합니다. 어색하세요? 어떠세요? 이제 1년 3개월 되셨는데. 사실 아직 전 정치가로서 제가 뭘 하는지는 아직도 저도 지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요. 아직은 제가 그동안에 한 8년 그 정신과 의사로 살아왔잖아요. 의사로. 그러니까 이제 전 정체성이 아직도 더 강해요. 그래서 9월 달에 또 새 책이 나옵니다. 이제 그렇죠. 스마트폰 이런 게 중독이 요새 너무 심해서 국회에 와서 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입법 활동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사실 요 근래 뉴스에 매일 나오시는 거 아시죠? 그렇습니까? 저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일단 단체 헌혈 문제 제기하셨고요. 그리고 불량 의약품 문제 제기하셨고 그리고 건보료 장기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알게 된 것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. 우리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의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건, 의료 또 복지 이런 부분에가 사실 제 주 전공이에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 자녀 육아서적은 어떻게 보면 주 전공이라기보다는 사이드죠, 일종의. 그리고 저희는 주전공인 줄 알고 그렇죠. 지금까지 계속. 아마 제가 그쪽으로 알려지니까 그런 건데 실은 제 주 전공이 복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. 주 전공이 복지 쪽이셨고 저는 왜냐면 그 내신 서적들이 지금 엄마들한테는 거의 진짜 무슨 바이블처럼 육아 바이블로 불릴 정도로 많이 의지를 하고 그런데 전문이 아니셨다고요? 그러니까 제 원래 전공은 의사하고 의학자고요. 그쵸, 또 의과대학 교수기 때문에 연구와 제도의 문제점 파헤치고 이런 굉장히 비판적인 칼날이 많은 직업인데 원래는 제 책은 또 완전히 반대로 엄마들 다독거리면서 이 땅의 아이들을 잘 기르는 쪽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감정이 흐르는 게 책이었고요. 경험에서도 우러나고 이성이 흐르는 쪽은 주로 이제 보건, 의료, 복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죠. 전공이죠. 그러면 정치의 감정과 이성을 다 망라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입니다. 정치가. 그리고 좀 더 감정이 많은 쪽인 것 같아요. 감성이.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. 오늘 저는 그 다른 질문도 중요하지만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겠네요.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 줄 알고 나왔어요. 그래서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. 아기가 몇 살이시죠? 5살이요. 5살. 4돌 지났어요. 왜냐면요, 아이들은 3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5살과 4돌, 그러니까 4돌과 5돌은 정말 너무 다른 종류예요. 그래요?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5살입니다. 그러면 저는 만 나일까, 진짜 나일까, 뭐, 그걸 꼭 체크합니다. 4돌짜리 애기군요. 좀 약간 전부로 아이가 어떻게 돼요? 중요하군요. 일단 우리
신의진 의원님의 뭐 노력과 꿈과 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원래 소아정신과를 선택을 하셨잖아요. 네. 그 당시에는 소아정신과라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. 예. 제가 이제 보통 정신과를 선택을 한 게 먼저입니다. 그러니까는 정신과를. 의과대학을 마치고 인턴을 1년 마치고 나면 이제 의사로서 세부 전공을 정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전 정신과를 택했고요. 일단 정신과를 4년 수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개업을 하시거나 자기 길을 가시는데 소아정신과는 또 2년을 더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다행히 미국 가서 그쪽에 블루오션 같기도 하고 국내에서 소아정신과에서도 이 유아 쪽은 좀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운이 정말 좋게도 유아 정신과 쪽도 같이 하고 왔고 그 덕분에 제가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이 심리백과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. 예,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하반권이 정말 길어야 돼요. 네. 그러면은 모두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방까지 몇 년 정도? 그러니까 이제 제가 35세까지 계속 공부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제가 35세인데 지금까지 그럼 공부를 그까지 하니까 겨우 이제 유아 정신과까지 할 수 있는 가방끈이 된 거예요. 그럼 20살 때부터 공부했다 치면 한 15년을 공부를 하신 공부만 거예요? 한 거죠. 와, 대단하시네요, 정말. 그러니까 진짜 그 아직까지 말이 서툰 아이들의 심리까지도 다 읽을 수 있게 된. 사실 전 제일 놀라운 게요. 워킹맘으로 일을 하시고,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특히나 환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 개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아이 둘. 좀 아들만 둘입니다. 아들만 둘. 저는 아들 하나인데도 지금 막 진짜 힘든데 아들 둘. 그리고 이미 기사에 나왔지만 그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장애로 고생을 8년 동안 했다고 그렇죠. 들었어요. 장애를 8년 동안 앓았다고 들었는데 아픈 아이 엄마, 직장맘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신 거예요? 저도 지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지러운 경력이고요. 또 그걸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인생의 일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예기치 않게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마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더 보듬을 수가 있지만 한 개인으로는 웬만하면 뜯어 말리고 싶은 경력이에요. 제 주변에 누구 딸이 나 같은 일을 하겠다면 똑같은 일을 뭐야 같은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참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본인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? 그때 어떤 생각으로? 아기가 있으니까 이해하실 텐데요.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. 이미 아기는 있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하나라도 빠져나가면은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니 일단은 저는 나를 단련시켜서 이 일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저를 단련시켰어요. 아마 정신과 의사니까 더 그게 좀 가능했거든요. 정신적으로 수련이나 단련을. 그렇죠. 예를 들면 이 정도로 이제 저는 견적을 낸다고 생각하는데요. 견적이요? 제가 의대 교수는요 환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진료해야죠. 교육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진료, 교육, 연구를 다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고요. 대부분 남자들은 집에서 잘 도와주고 지지를 받아도 그거를 힘들어하면서 하는 일이에요. 엄청난 밖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둘이 결란 남자아이들 둘이 있고 그쵸.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엄청난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아주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4-5시간 자는데 주말에 좀 몰아서 자고 주중에는 잠을 안 자고 버티는 법 뭐 이런 거를 거의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. 주중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셨다고요?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면 뭐 학회 기간 이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 잠 거의 못 자고 버텨야 되거든요.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공부하던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하던 한 15년, 20년 동안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좀 평일에는 그 정도밖에 못 자요. 4시간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을 많이 자면서 행복하다 생각할 정도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리듬 깨지게 오늘 뭐 2시간 자고 내일 6시간 자면 안 되고요. 꾸준히 4-5시간 이렇게 자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리듬 있게 돌리는 법에 대해서 아주 대가예요, 이제는. 그래서